동지 주해봉 까까 회사 옆 낮은 산의 느티나무에 둥지를 튼 까치가 오늘도 어김없이 청아한 지저귀무로 이른 아침의 고요를 깨뜨린다. 출퇴근길에 마치 인사라도 하는 듯 정답게 반겨주는 까치 때문에 뜻하지 않게 다운된 기분이 소리 없이 스르륵 녹아내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차츰 까치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까치가 기거하는 둥지에 대해서도 가끔 눈길을 주게 되었다. 마른 나무 가지 따위를 엮어서 만든 엉성한 둥지는 멀리서 바라보기에는 작은 마른 나무 뭉터기에 불과하다. 그런 어수선해 보이는 둥지를 까치는 하루에도 수십 번 드나들며 깍깍 지저긴다. 부부인 듯한 까치 두 마리가 서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라도 하듯 부리로 상대의 몸속 이곳저곳을 살살 쪼아대기도 하고 때로는 뽀뽀라도 하듯 부리를 맞대고 비벼대기도 한다. 그런 까치의 모습을 보노라면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 내가 살던 고향마을 초가집 처마 밑에 제비둥지가 새삼스레 떠오른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나의 집을 찾은 제비 부부는 한사코 처마 밑에 그것도 출입구 정중간에 둥지를 틀었다. 어디서 물어오는지 제비 부부는 마른 풀과 진흙을 한 입, 두 입 물고 와 정성껏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쉴 새 없이 꼬박 3일 동안 분주하게 돌아친 끝에 아담한 보금자리를 완공하였다. 단지 진흙만이 아닌 마른 풀과 엇섞어서 차곡차곡 쌓다 보니 고착력이 강하여 허물어질 염려도 전혀 없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다. 그런 기발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신비할 따름이다. 헌데 둥지의 위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출입구의 정중간이다 보니 집 식구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제비들의 배설물 세례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때론 머리에, 때론 어깨에. 어느 날인가 제비들은 방정맞게 아버지의 목에다 배설물을 찔끔 안겼다. 빌어먹을 놈들, 허구 많은 곳을 제쳐놓고 하필이면 대문 중간에 둥지를 틀어놓고 사람을 못살게 굴어. 급기야 화가 치민 아버지는 호통을 치며 제비둥지를 아예 헐어버렸다. 놀란 제비들은 앞집 전선줄에 앉아서 우리 집 쪽을 바라보며 원망이라도 하듯 지지배배 수다를 떨었다. 홍구멍이 났으니 이젠 다시 오지 않을 거라 믿었다. 헌데 웬걸? 이튿날이 되자 제비 부부는 다시 원래 그 자리에다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이놈들 봐라. 통 말을 안 듣네. 열받은 아버지가 다시 둥지를 헐어내시려 하자 어머니께서 왜 말 못하는 제비와 똑같은 모양새를 하시며 그러세요. 딱히 알 수는 없지만 쟤들도 꼭 그 자리에 둥지를 틀어야 할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둥지 밑에다 작은 널판지로 똥바지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어머니께서 만류하시며 중재에 나서자 아버지는 한참 뜸들이시더니 아예 집 처마 밑 끝쪽에다 손수 널판자로 제비집을 만들어 매달았다. 하지만 제비 부부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원래 그 자리에다 고집스레 둥지를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어쩔 수 없이 결국 제비와의 밀고 당기기에서 흰기를 내건 아버지는 제비들이 지은 둥지 밑에다 배설물 바지를 만들어 주셨다.
분명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데 그를 무시하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고 그를 질서라고 우기시려 하셨지만 아마도 제비들에겐 그게 지극히 무질서로 안겨오지 않았을까. 어렵게 마련한 둥지에서 제비 부부는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면서 아기자기 지냈고 이듬해도 그 이듬해에도 잊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와 저들만의 보금자리에서 행복을 만들어 갔다. 매양 출퇴근길에 둥지를 드나들며 깍깍 지저귀는 까치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리고 기억 속의 제비둥지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사색에 젖어들게 된다. 손꼽아 헤어보면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 한국 땅을 밟은 지도 언 20년, 강산이 2번이나 바뀐 짧지 않은 세월이다. 더듬어 보면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었다.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고 가슴 벅차고 희열 느낄 법한 일들도 있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조상님들이 살아온 고국에서 불법 체류자란 딱지 때문에, 그것도 손목에 쇠고랑을 차고 강제 퇴거당하던 아내의 그때 그 서글픈 모습은 지금까지도 녹슨 못이 되어 가슴에 박혀 있다. 그리고 20년간 무려 30번 넘게 이곳저곳 이사하며 또다리로 고생하던 그 순간순간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누가 시켜서 한 고생살이도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저지른 인생 연극이다. 삶을 위한 나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호박이 덩굴채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은 결코 없다. 대가를 치러야만 그에 상응한 보수가 따르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다. 고생 끝에 낙이라고 갖은 어려움 이겨내고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이젠 먹고 살만한 여유도 부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또한 희열을 느낄 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눈물겹도록 고마운 이 땅의 존재이고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감사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구석 허전함을 감출 수 없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진솔한 내 마음의 현주소이다. 어쩌면 망망대해를 뒤로하고 모천을 찾아 다시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회귀 본능 때문일까? 누구나의 가슴 한구석에는 마음이 먹먹해져 오는 빛바랜 사진첩처럼 아련한 사연들이 잘 포장되어 있기 마련이다. 하다면 그런 애잔함이 손짓하고 있기 때문일까? 생각해보면 먼 옛날 조상님들이 쪽박 차고 보따리 이고 살길 찾아 두만강을 건너 만주의 허허 벌판에서 초인간적인 의지와 용기로 삶의 터전을 새롭게 개척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다면 오늘날 그 후세들이 다시 선친들의 넋이 어려있는 그 땅으로 회귀하여 나름 치열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억척스레 삶을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어쩌면 아직까지는 해야 할 일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서성이며 전전긍긍하는 지금의 내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가슴이 원하는 대로 울고 웃으며 살아 숨쉬는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 사전적 해석에 따르면 둥지란 둥우리의 다른 표현으로서 풀이나 나무가지 따위로 바구니처럼 엮어 만든
새의 보금자리를 뜻한다. 하지만 적어도 나만의 둥지란 몸뚱이만 잠시 맡기는 거처가 아닌 파란 동년 시절의 잔영이 서려 있고 못 견디게 그리운 부모님의 숨결이 고여 있는 몸과 마음마저 품어주는 곳. 내 아픈 영혼마저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 꽁꽁 묶어두는 아늑한 안식처. 정녕 그런 곳이 진정한 둥지이고 보금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긴 세월의 모대김에 못 이겨 아마도 기억의 저편에서 아물거리는 내 그리움의 등지는 지금쯤 피폐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마냥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이 그곳으로 달려감은 웬일일까? 까까. 오늘도 둥지를 찾아드는 까치의 지저귀이 허전한 가슴을 조용히 보듬어 준다.